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남해안의 다짜 고짜입니다. 오늘은 윤치용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 직전 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출생이 어디십니까? 전남 여수시 화영면 창물이 윤영숙 열사의 생가 앞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건강 비결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나라를 찾고자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열들을 독립유공자라는 명예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늙을 틈이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002년부터 지금까지 발굴을 해왔습니다. 발굴을 하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증조 할아버지 세 분이 동학 농민군에 나가서 싸우다가 두 분이 행방불명이 되시고 한 분이 돌아오셔서 훗날 결혼을 하고 잘 사시다가 그 살아계신 분이 자기가 농민운동을 했던 남원으로 이사를 하여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후일 그 윤형숙을 도와준 윤성만이었고 저희 할아버지와 고모님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일을 어렸을 때부터 잘 듣고 느껴왔고 알아왔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윤자완은 1919년 3월 2일 여수경찰서 게시판에 독립선언서를 붙인 전남 최초의 독립선언서 배포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시고 윤형숙 고모는 1919년 3월 10일 광주 만세 운동에서 왼팔을 일본 놈들에게 잘리고 진역을 살고 평생을 항일운동을 하시다가 가신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자완 할아버지는 2003년 8월 15일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으시고 윤영숙은 2004년 8월 15일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그 서훈을 몇 분이나 받게 되었습니까? 총 60명인데 33년이 15분, 화양면 5분, 여수산학교 학생운동가가 38명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서훈을 받았고 기타 광주, 서울 등에서 포상을 받은 분들을 합쳐서 우리들이 한 것만 해서 60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형숙 의열지사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형숙 열사는 전남 여수시 화양면 창물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7살에 남원으로 이사를 갔다가 남원에서 다시 순천으로 와서 순천에서 순천 매산성서학원을 졸업하시고 1918년 광주 수피어 여학교에 입학을 하여 1919년 3월 10일 광주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보다가 왼팔을 잘리시니까 다시 오른팔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하시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오시면서 문명퇴치운동을 하고 6.25 동란을 맞이해서 인민군에게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순국하신 애국지사입니다. 그 제2의 유관순이라고 이야기하는 윤형숙 열사는 제가 볼 때는 유관순보다 윤형숙 열사가 더 훌륭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관순은 1년 6개월 옥살이를 했고 윤형숙은 31년 6개월 동안 지절을 지키면서 살아오시다가 인민군에게 총살형을 당한 열사인데도 유관순은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고 윤형숙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인 건국포장을 받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한 3번의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장암에 걸려서 대수술을 했을 때 그 깨어나는 순간 독립유공자인 최석규 씨의 영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수에 왔다가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 동안에 그날은 겨울날인데 눈이 와서 운전으로 가다가 남원에서 그 내리막길이 쫙 있는데 한 2km쯤 되는 내리막길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굴러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 포터 차가 나타나서 그 차를 막으면서 제가 죽음에서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모두 다 그 독립유공자이신 그 유공자들께서 저를 살려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 독립운동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실화인데 그 귀신 이야기 그 있잖아요. 관악산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그 2003, 4년도에는 그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로 전부 그 뽑아서 그 기록들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도서관이나 그 박물관 같은 데서 실지 가서 보고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 자료들이 잘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관악산 밑에 살았기 때문에 관악산에 가서 평소에 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서 그 기도를 하면서 여수 지역에 내가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 박채영 등 계속적으로 이름을 불러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이상해지는 거 들면서 나는 이게 큰일이구나,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 그 자리에서 나오는 순간에 보니까 소나무에는 군화, 그 칼, 칼빙총 이런 것들이 막 거꾸로 걸려 있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밖으로 뛰나와서 이상하구나 하고, 다음날 내가 그 자리를 다시 가서 보니까 다음날에는 아무것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윤영숙 열사님의 그 유품전이 있잖아요. 남기지 못한 이 모든 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영숙 열사는 봉산동에서 단독주택 50평에서 살고 계셨는데, 인민군들이 여수에 점령하면서 그 반공 청년 운동을 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쳐들어가서 윤영숙을 남면에서 붙잡아 가지고 와서 생활하다가 그들이 퇴각하면서 미평에서 청사를 하고, 윤영숙의 집에는 아무런 자료도 남김없이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이분들이 퇴각하게 되어서 자료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신청서를 제출할 때 무던히 애를 먹고 그 신문 보도 자료 같은 걸 찾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그 발구위원장님, 보통 그 소강선 목사님이나 김호욱 교수님께서 오시면은 생가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해 주십니까? 그 윤영숙에 대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지 현장에 와서 생가나 묘역을 방문해서 제가 안내를 하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기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랬는데, 2018년 가을쯤인데 그 소광석 목사와 그 광주 광신대 김호욱 교수 등 20명의 신도들이 오셔가지고 그 생가에서 그 내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시작된 것은 바로 윤영숙이 팔이 잘린 1919년 3월 10일 만세운동 사건이
그 원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그분들이 맞다고 박수를 친 적이 있었다는 일화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발굴위원장님, 발굴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유족들이 많이 도와주신 분도 계신가요? 때로는 또 그 도와주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을 하는 그 후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발굴하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독립 후손들을 찾으러 다닐 때 제가 찾아갔을 때 남편은 부장판사 출신이고 부인은 독립운동가의 큰 딸이었는데 제가 찾으러 갔을 때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발굴하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따님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청와대에서 와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문전박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아마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친일경찰들이 탄압할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하던 이런 사실들이 있었는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그 말도 있듯이 경찰들이 해방이 막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청산을 잘못해가지고 일제 경찰들이 다시 나타나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으므로 후손들이 실지 판결문 같은 걸 다 불태우고 감추고 가르쳐주지 않는 불행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20년 동안 발굴 선양, 그 중에서 발굴에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마지막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 회원을 비롯하여 전 국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39년 3월 10일 윤영석이 팔이 잘린 지 꼭 20년 후에 창무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외정시대에 살아온 그 세대로서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았던 어려운 일제부터 당했던 일들을 번대로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후손들에게 알려서 나라가 다시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수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건강하여 소속감 있는 밝고 명랑한 민주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